12,200m의 상공. 여기는 중국 선양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입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쿨쿨 자고 있는 이 사람 누구인가요? 민주평통 중 PD네요. 사무실에서 편집하고 있어야 할 중 PD. 오늘 비행기 타고 여행이라도 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1박 2일로 오늘은 1박 2일로 중국 선양에 출장 가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무호 독립선언 106주년을 맞아서 중국 선양에서 2개의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1박 2일 시간으로 따져보면 26시간 정도의 짧은 일정이지만 열심히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타이머를 켜겠습니다. 네, 26시간 정도 출장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여행이 아니라 선양으로 출장을 가는 거였네요. 그런데 26시간이라니 좀 바쁘겠는데요. 잠깐 선양에 도착하기 전에 역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호독립선언 또는 대한독립선언은 1919년 2월 1일 독립운동가 39분이 중국 동북부의 길림성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입니다. 이 선언 이후 일본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28 독립선언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선양협의회는 무호독립선언 106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또한 중국 지역회의가 개최하는 한중호 통일포럼도 함께 개최되었다고 하네요. 준 PD가 출장을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저기 준 PD, 그럼 이제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지. 준 PD 눈 떠! 지금 이제 선양에 도착했는데요. 선양이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의 네트워크에서 되게 중요한 도시였더라고요. 그 지리적으로 하얼빈이랑도 가까워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를 할 때 구심점이 되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 있을 행사 열심히 잘 촬영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도시에 방문하게 되어 한껏 들뜬 준 PD. 그런데 이번 방문이 첫 중국 방문이라고 하네요. 중국어를 배워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행사장에 도착해가지고 본격적인 행사를 촬영하기 전에 제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따가 제가 인터뷰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드디어 만나고 싶은 분을 찾았는데요. 네, 인사 한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중국에서 의료 부분에서 종사하고 있는 조상하 청년 기자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로 좀 뵀는데 뵙고 싶어가지고. 저도 한번 뵙고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하는 행사 이름이 그 무호 독립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한국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되면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년 뒤인 1918년에 여기 중국 길림성에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918년이 이제 무호년이라고 해서 이 선언문 이름이 이제 무호 독립 선언입니다. 3.1 운동이랑 도쿄에서 벌어진 28 독립선언이랑 혹시 어떤 점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 이제 3.1 운동 같은 경우에는 1918년 바로 다음 해인 1919년에 사실 한국 내에서는 이제 저항이나 어떤 운동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중국 길림성을 기지로 삼아서 훈련도 하고 전초 기지가 되었다. 3.1 운동 때 그런 독립 정신을 여기서 기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까지는 잘 몰라봤는데 뭔가 생소한 감이 있는데 또 이런 역사적인 도시에 와가지고 기념식을 오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가 중국어를 사실 뭔가 좀 배우려고 왔는데 평화통일에 관한 여기에 사는 동포들과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중국어가 꼭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어떤 중국어를 배웠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드디어 무호독립선언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준비하기 위한 역사적인 과제와 또 이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중국 지역 자문위원들도 많이 참석했는데요. 선양협의회 자문위원 인터뷰도 들어보겠습니다. 항의를 논해서 항일에서 통일까지 이어지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무호독립선언설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준 PD, 도착하자마자 촬영하느라 꽤나 피곤하겠는데요. 두 번째 날, 선양의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행사 마지막으로 하고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행사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편집은 제가 할 텐데 미래의 저에게 잘 편집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 열린 한중우 통일포럼은 국제정세와 한중우 협력 방안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반도 미래와 한중 관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입니다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여기 82년 기념 2025 한중우 통일포럼을 오늘도 준 PD 너무 바쁜데요. 박영한 부의장과 참가자들을 인터뷰하느라 분주하네요. 무독립기념식은 106주년이지만은 선양협의회가 관리해서 무독립기념식을 한 것은 11번째입니다. 중국에서 민주평통이 무독립기념식을 한 것은 동북 삼성의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고 중국에서 교민들의 위상이 올리는 더구나 선양 지역은 북한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진행한 것은 통일의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 식민지였었고 대한민국도 예전엔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공유했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회계학과에 재학 중인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선아입니다. 무호 독립선언이 최초의 선언서라고 이제 들었는데 원래는 독립선언을 제가 몇 번 했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최초 독립선언이구나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선언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호 독립선언이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막 크게 인식을 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무호 독립선언 106주년 기념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와닿았고 좀 의미 있는 기념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무호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는데요.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너무 떨려서 긴장 많이 했지만 그래도 뿌듯함 하나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듣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요. 역시나 저희 나라의 이런 통일 관련된 문제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공항에 왔고 남은 시간은 3, 2, 1 26시간의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심양이라는 도시가 어떤 역사적인 도시이고 평화통일에 되게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도시였다는 걸 알게 되어서 되게 좋고요. 저는 이제 편집하러 가야죠.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준 PD,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어떤 중국어를 배웠는지는 알려줘야죠. 한국하고 북한이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정말 좋은 문구가 있는데 같은 민족, 같은 꿈. 같은 민족, 같은
같은 꿈? 네. 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 이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단순하고도 되게 명쾌한. 네. 그리고 중국어로도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统一个民族,统一个梦想. 뭐라고요? 예. 예, 먼저 统一个民族, 统一个民族,统一个梦想. 统一个梦想. 네. 네. 그렇게. 같은 민족, 같은 꿈.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이네요. 이거 한번 준PD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 아이고, 예.